네, 민변 12구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 지원 TF의 오민혜 변호사님 모시고 12구 참사가 과연 무엇을 남겼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상황은 어떤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22일 유가족들이 첫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당시 34명의 유가족과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때 그 얘기 듣고 우리 정말 많이 슬퍼하고 울고 막 그랬었잖아요. 자, 이 TF 가족들을 모으고 가족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놓았을 때까지 좀 걸린 시간도 있었고 과정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 총체적으로 조금 개략적인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참사 직후에 이제 민변으로 연락을 주신 네. 유족분이 계셨고, 아, 네, 유족들이 먼저 네, 일부 민변으로. 네, 예. 그래서 연락을 주셔서 면담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11월 8일에 이 참사의 법적 책임과 관련된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예. 그 간담회 그 진행 과정에서 저희가 유족 일부를 만났고 저희가 필요한 도움은 뭐든지 드릴 예정이다 이렇게 안내를 드린 이후에 가족분들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모이신 가족분들이 지난 22일에 기자회견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 22일이면 11월 22일을 말하는 건데 네. 이때 모이신 분이 모두 몇 명이요? 그때 기준으로는 이제 34분 정도 모이셨었고요. 지금은 80여 분 가족이 모여 계십니다. 오, 많이 모으셨네요. 네, 아름아름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네, 많이 모여 계십니다. 그럼 처음에 그분들이 이제 모여서 우리 너무 답답했다. 우리 애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상황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이렇게 된 걸 실감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은 조금 많이들 진정이 되셨을까요? 사실 진정이 되시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분들끼리 모이실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모이시면은 본인들이 느끼셨던 그런 분노와 슬픔을 이야기하시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슬픔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슬픔이라고 하는 게 머리로는 이거 정말 큰일인 걸 아는데 이 가슴으로 이렇게 정확히 들어와서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아마 한 달, 두 달, 지난 세월호 때도 한 3개월 이상 지난 다음에 아마 그런 본격적인 모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뭐 같은 집단도 아니고 네. 그냥 우연히 거기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실 이분들이 이제 하늘을 묶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우리 애가 잘못했나? 혹시 우리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닐까? 왜 거기 가가지고 이런 일을 당했을까? 뭐 이제 이런 자책감과 죄책감이 오히려 더 또 자기네 식구들에 대한 이 피해를 떳떳하게 내놓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사회적 분위기로 사실은 초창기에 물고 갔던 그런 정부의 태도도 네. 그래서 비판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80분 모여 계시지만 피해자는 지금 158명이고 부상자까지 시게 되면 더 많습니다. 부상자들까지 좀 아울러서 저는 좀 이런 모임 활성화가 되고 정말로 억울하고 슬픈 일 있고 속상한 일 있으면 말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가 좀 제대로 된 책임질 수 있도록 어떤 투쟁적인 일을 하더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민변에서 이 활동에 같이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될까요? 변호사님들이 한 50여 분 같이 50여 하고 분. 계시고요. 네. 예, 그래서 피해자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변협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 TF 만들어가지고 피해 보상하려고 그 피해를 배상해 주려고 하는 그런 손해배상 모임도 하고 있고 또 공익단체들에서도 같이 하려고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의 뭐 연결관계나 그런 거 따로 있나요? 저희가 지금 따로 뭐 소통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어떤 법적인 대응을 하더라도 가족분들이 한데 모이실 수 있게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를 좀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창기 때 그 지난달 22일에 기자회견 할 때 딱 그 오마이뉴스랑 뭐 이런 곳에서만 이게 기자회견이 이제 바깥으로 나갔어요. 혹시 그거 아십니까? 자세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었는데 그날 굉장히 많은 언론사에서 취재가 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가족분들의 목소리가 많이 좀 나갈 줄 전달이 알았죠. 되기를 바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는 그게 많이 전달은 안 됐는데 이게 정말 너무너무 슬픈 거여서 이 방송했던 매체에서는 그래도 우리들이 이제 유튜브 상으로는 참 접근을 잘 네.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면서 얼마나 울었던지. 네. 아, 참 마음이 안타깝고 씁쓸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자, 우리가 민변은 어쨌든 간에 정부가 아니잖아요. 네. 우리 변호사들의 그냥 단체인 거잖아요. 민주 시민을 위한, 민주 사회를 위한 그런 변호사들의 모임인 건데, 정부가 아닌데, 그럼 정부는 우리 같은 이런 공익 활동하는 이런 시민단체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왜 유가족들을 어떻게 하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도와주겠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아니요, 정부 차원에서 그런 얘기는 없었고 사실 저희가 가족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겠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된 계기는 네. 무엇보다도 가족분들이 모이실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그렇죠.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정부가 그 참사 발생하고 20여일이 지날 때까지도 개별적인 연락은 있었지만 모이실 수 있는 자리는 전혀 마련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저희를 만났을 때 제일 답답함을 토로하셨던 부분이 왜 우리가 아무도 만날 수 없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모였을 때 뭐 문제 제기라도 하고 항의라도 할까봐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서러움과 분노를 토로하셨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좀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도 원래는 이제 모여서 얘기를 좀 듣고 네. 의사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당 사람들 아무도 안 왔다면서요. 네. 유족이 막 무릎까지 꿇고서 네, 우리의 맞습니다. 엇갈린 심정을 좀 이해를 해달라, 진상 조사해달라 했는데 그런 말을 듣기 싫어서 안 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국정조사가 좀 정쟁의 수단으로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정쟁의 그래도- 시간을 자기네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럴 네. 사안이 아님에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최소한 네. 그런 갈등이 있더라도 가족분들이 국회를 방문을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은 했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예 모두 참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거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아무것도 제가 보기에 제대로 된 건 없지만 정부 지원이 일단 뭐가 있었는지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사고가 터졌을 때 정부에서는 위패도 없고 영정도 없고 그냥 국화꽃만 갖다 놓은 어떤 그 분향소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곳 한 군데 마련해 놓고 너네 일단 말하지 마. 진상규명 하지 마. 그냥 와서 슬퍼만 해. 이거를 한 6일 정도 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졌나요? 사실 저희도 그 지원 상황에 대해서는 모두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그 희생자분을 찾는 과정 자체도 너무 어려웠고 아하. 이후에 이제 장례를 치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지원을 받은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저희를 만날 때까지 아무 연락 받지 못했다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참사 직후부터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했는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계속 네.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대로 정부 지원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편하겠군요.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정부 지원도 없었고 여당 의원들도 특별히 한 거 네. 없고 그냥 여당 의원들이 한 말은 자꾸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라. 니네 그냥 순수하게 슬퍼만 해라. 국가에게 뭔가 요구하지 말아라. 네. 니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게 기종인 것 같아요. 아, 이러려면 우리가 뭐 하려고 국가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이곳에서 이 시스템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세금 내면서 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국가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 국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 국민이 없는데 국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우리 일반인들도 많이 아는 그리고 우리 그거는 다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사회 시간에 그런 거를 왜 우리 국회의원들이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니까 진전을 한번 시켜서 얘기를 나눠보죠. 사실 그동안에 이제 이슈가 여러 개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유족들의 명단을 공개하냐 마냐 가지고 이제 있었습니다. 명단 공개를 놓고 비판이 있었었는데 사실 저의 개인적인 입장은 명단이 있어야지 실체가 보이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슬퍼해야 할지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었고 명단 공개하는 게 특별히 그들에게 어떤 명예훼손이 될 것인가 이거는 그러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그동안의 관례를 살펴보게 되면 다 명단을 일단 공개를 해왔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명단 공개했다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무섭게 막 비난하고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이건 도대체? 사실 지금 모여 계신 가족분들께 의사를 여쭤보거나 한 기회가 있어서 보면은 가족분들 사이에서도 의사가 합치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명단 공개 원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사실 생각이 다르실 수밖에 없는데 이게 네. 명단 공개가 큰 논란이 됐던 것은 사실 유족분들께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떤지 참사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규명하려고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그런 노력이 전혀 없이 명단 공개가 먼저 논란이 되면서 이게 좀 너무 확산이 되지 않았던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예전에 뭐 세월호도 그렇고 그 이전에 있었던 큰 사고들도 그렇고 다 큰 대형 사고에서는 전부 다 일단 희생자들 명단을 먼저 쭉 공개를 하고 이들이 어느 병원에 지금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 모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그 명단 공개 보고서 유족들이 찾아가기도 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때는 뭐 공개하는 거나 마나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어야지만 사실은 일을 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유독 명단을 공개했다고 뭐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전 처음 봤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는 명단을 공개하기 전에는 이 유족들도 내 아이가 그렇게 됐는지 유족인지 아닌지조차도 몰랐고 시신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몰랐고 부상은 어디 당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물론 부상 당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집에 전화 좀 해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말을 하지 못하고 의식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초창기에 가족의 보호도 못 받았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거가 그렇게까지 문제였을까? 저는 그거 자체가 일부러 정쟁화 만들려고 했던 그런 그 정치권의 움직임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으로 또 인식의 변화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옳다 그래도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이제 일단은 지금 현재는 유족끼리 그런 명단을 공개하면서 모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니까 앞으로 좀 나아간다는 그 의미에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명단 공개에 대한 얘기는 다시 나중에 하도록 하고 지금은 여기에 집중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현재 유가족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의 사과와 진상 규명이라고 또 지난번에 6개 정도 네네. 이제 얘기를 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걸까요? 네, 6개 요구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네. 진정한 사과를 해야 진정한 된다. 사과를 해라. 네. 네. 그리고 성역 없는 책임 규명을 해야 된다. 성역 없는 책임 규명. 네, 그리고 그 책임 규명과 진상 규명 과정에 피해자 참여가 보장돼야 된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소통을 보장하고 필요한 네. 인도적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희생자들을 온전히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지원 네. 대책을 마련하라. 그리고 지금 2차 가해가 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입장 표명과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6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네요. 네.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없네요. 네네. 보세요.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진정한 사과해라. 당연히 사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국가가 안 도와줬으니까. 이거는 뭐 변호사들이 보기에는 뭐 너무 당연한 건데. 두 번째, 성역 없는 책임 규명, 성역 없는 이런 그 진상 규명 이런 게 필요한 거죠, 당연히. 책임자도 누군지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참여해서 뭔가 좀 이게 껄끄러운 게 있는지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네. 확인하고 싶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들 간에 피해자들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달라. 먼저 이런 얘기인 거고요. 또 지원 단체들에 대해서도 뭔가 조치를 좀 취해 달라. 마지막으로 2차 가해를 멈춰 달라. 야, 2차 가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2차 가해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길래 이게 이렇게까지 나올까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피해자들을 탓하는 그런 댓글이나 피해자 탓한다? 네, 피해자를 탓하는 댓글이나 유튜브 방송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네. 그 이제 참사 당일에 그런 참사 현장이 여과 없이 좀 영상들이 유포가 되면서 그것들을 또 이상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피해자분들께는 너무 큰 고통이 되고 있어서 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유가족분들이 기자회견하시고 나서시면서 또 유가족분들을 공격하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공격해 유가족을? 그러니까 자식들을 왜 글로 보냈냐? 그러니까 네,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 사고를 당한 것은 피해자의 책임이다. 이런 취지로 혹은 뭐 보상을 바라고 배상을 바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자체도 다시 한번 그 2차 가해성 발언을 옮기는 것이라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네. 이런 행위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왜 문제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 세월호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2차 가해가 유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트라우마가 사실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태원 12구 참사 관련해서도 가족들이 또 그런 걸 걱정하느라고 명단 공개도 사실 좀 꺼려하고 여러 가지 조심하는 게 있었는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가해는 이루어진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제 주로 하는 2차 가해는 왜 니네가 그렇게 놀러를 가서 그 외국 문화와 관련된 곳에 놀러를 가서 거기 가서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창피한 줄 알아야지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주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근로하는 시간이 이제 끝나고 저녁 시간에 퇴근해서 집에서 놀아야 되는 시간이에요. 놀이공원에 갔어요. 예를 들어서 또 내가 밥을 먹으러 어디 갔어요. 내가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럼 내가 잘못입니까? 놀이공원에 가서 놀이공원 기구를 타고 있다가 사고가 나거나 거기서 다치면 내가 잘못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아무도 안 말해요. 그 놀이공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제대로 못했으니까 니네가 책임져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번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행사가 있거나 어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서
질서 유지를 제대로 안 해주고 군중을 제대로 관리 안 해준 경찰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고를 당했으면 당연히 경찰도 잘못이고 국가가 잘못이라고 봐야 되는데 왜 거기 간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놀이공원에 간 사람이 잘못이다? 그렇게 아무도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태원에 간 사람이 잘못이라고 자꾸 그래요. 도대체 그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보면서 화 안 나세요? 당연히 화나고 난 얼굴이 아니야. 되게 네. 마음이 순하신가 봐. 아니 근데 네. 가족분들도 그 말씀을 하셨었어요. 왜 갔느냐를 물어야 네, 되는 그거 게 말이 아니고 됩니까? 네. 왜 못 돌아왔는지를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갔는지를 자꾸 얘기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발언 그렇죠. 아니냐. 예, 그리고 이렇게. 너무 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쵸. 그런 얘기하는 게 아주 잔인하고 네. 아주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영어로 mea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주 치사하고 비겁하고 비열한 그런 나쁜 사람을 말하는 건데 제가 보기엔 이런 2차 가해하는 사람들은 아주 개인적인 이득, 뭐 돈이겠죠. 그딴 걸 노리고서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아주 전형적으로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넘어가면 안 되고 일반 국민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네. 국가가 자기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를 지금 미안해해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는 게 싫다는 거.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히려 만약에 누군가 옆에서 그런 말 같지 않은 2차 가해하거나 하면은요, 다 고소해버리세요. 다 고소하고 다 캡처해가지고 다 명예훼손으로 다 그냥 뿌려버리세요. 당신 자식이 그랬으면 어땠을 거냐? 당신 식구가 그랬으면 어땠을 것이냐? 당신 부인이 그랬으면 어쩔 거냐? 다 올려서 한번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 한번 해보라고 그러세요. 저는 이런 문화는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게 나가지 않으면 이것들이 아주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나쁜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 그거 진짜 제가 나쁜 게 아니라 나쁜 행동하고도 정신 못 차리는 그 사람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끝까지 한번 가서 그 사람들 추격해가지고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대통령 이번에 뭐 더 탐사가 한동훈 법무장관 집 찾아간 거 가지고서 뭐 불법을 저지르면은 뭐 처벌을 받는다고 고통받는다는 거 알려줘야 된다 그러죠. 우리가 그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흥분해가지고.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항상 이 흥분이 문제였어요. 자, 어쨌든 너무 힘드실 텐데 이런 일 하시면서 또 욕도 많이 못 드시고 여기저기서 또 말도 많으셔서 힘드실 걸 제가 알고 있어서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또 도와드리지 못하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민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오민혜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민변에 가서 또 도움도 많이 주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는 거. 그냥 우리가 나서야 돼. 할 수 없어. 우리가 우아하게 그냥 가만히 뒷짐지고 있으면 남들이 다 해주겠지? 절대 안 해준다는 거.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그냥 해봐요. 한번. 지금이라도 나쁜 놈들하고 우리가 싸워봐요. 자, 상황을 지켜보면 또 두 번째 이슈 중에 이제 하나는 이겁니다. 이 사건의 책임자가 누구냐 꼬리 자르기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참사의 책임을 자꾸 실제 이 사람들을 도와준 경찰이라든가 소방 공무원들에게 자꾸 전가시키는 거예요. 윗선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많이 만들어 놓고 아래에서 실제 막 정말로 발이 부르트도록 넘어지도록 다치면서 뛴 사람들은 더 잘못했다고 그러고 영장도 청구하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사실 많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현장에 가셨던 분들께 혹시 잘못이 있으면 그 네. 책임도 당연히 물어야겠죠. 그런데 이런 대형 그런 대규모의 인파가 몰리는 행사를 앞두고 네.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대비할 책임은 사실 상급자들에게 있고 그럼요. 예, 그런 것들을 제대로 마련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고 관리할 의무는 상급자들에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묻는 것보다는 당시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했느냐를 중심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꼬리 자르기 식으로 가려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게 수사 중심으로 계속 얘기가 되다 보니까 그 일선에만 책임을 물으면 다 되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서 네.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경찰이든 뭐 소방공무원이든 검찰이든 행정안전부든 상명하복이라고 하는 걸 계속 주장해 왔으면 윗사람들이 명령을 안 하면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네. 밑에 사람들은 실제 일을 하더라도 윗사람의 이 시킨 범위 내에서밖에 할 수 없어요. 안 그러면은 크게 벌 받아요.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실제 일이 안 됐어요. 잘 못 됐어요. 그럼 누가 잘못된 거예요? 명령을 내린 그 사람이 잘못된 거잖아. 명령을 내려서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명령을 안 내려서 못했으면 안 내린 대로. 근데 모든 책임을 이제 밑에 있는 사람한테만 전가시킨다는 거야. 아, 정말 짜증나가지고 내가 윗선이 돼야 되든지, 내가 관리가 되든지, 내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해야 되는 게 차라리 그게 낫겠어요. 여러분, 저를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켜주세요. 진짜 나 하고 싶다니까요. 이런 거 보면은, 내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냐고. 나 그런 거 싫어하는데.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안 하고 지금도 해임건의안 나오니까 뭐 해임건의안을 뭐 연결을 시키냐 안 시키냐 이딴 소리 나고 앉았고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자, 국가배상 부분도 얘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실에서 뭐 얘기도 조금 꺼낸 것 같긴 한데 근데 솔직히 국가배상 잘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이거 하면은 왜 우리 세금으로 놀러 간 사람들한테 피해를 보상해 줘야 되나? 이딴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사실 대통령실에서 국가배상 이야기를 했을 때 좀 당혹스러웠는데요. 네. 이게 국가배상을 얘기하기 전에 이 참사의 진상을 우리가 어떻게 밝힐 것인지 그리고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를 먼저 가족분들께 그렇죠.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배상 얘기는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나온 얘기들을 보면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 그리고 국가배상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수사 결과와 국가배상으로서 이 참사에 대한 책임은 다 지겠다. 네.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는 더 이상 이 참사에 대해서 뭐 책임을 묻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노력을 크게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으로밖에 사실 보이지 않아서 왜 국가배상 얘기를 먼저 꺼내게 된 건지. 그러니까 책임자 먼저 정리하고 이런 걸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배상 어떻게 할 그쵸. 것인지 얘기 나와야 되는데 네. 순서가 뒤바뀌고 그냥 돈이나 먹고 떨어져라 이런 느낌을 사실 받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보세요. 국가배상을 받으려면요. 공무원이 고의로 직무에 관하여 고의 공직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공무원은 경과실을 저질렀을 때는 또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중과실을 저질렀거나 중과실이 벌어져서 이런 큰일이 있을 건데 내가 미리 막지 못했다는 걸 인정받을 때에만 국가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 시스템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공무원들은 아무 책임이 없고 오히려 그냥 그 상황에 주체도 없었고 뭐 사람이 많이 놀러 가서 했으니까 미리 돈 막 나왔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 했고 그러니까 다 네 책임이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커서 제가 보기에는 말만 국가배상인데 제대로 안 해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은 뭐 해주는 것처럼 생색은 다 내면서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가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서로 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국정조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여야가 이미 합의하고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계속해서 보이콧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때문인데 유족들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이제 국조위원들을 만나셨고 여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네. 면담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철저하게 이 과정에서 진상이 규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사는 전달을 하셨고요. 다만 이게 계속 정쟁화가 되고 가족분들에게 어떤 의견을 듣거나 그분들의 현재 상황을 이렇게 파악하려는 그런 시도조차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은 우려와 분노를 표하셨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도중에 루디아님께서 아침 새벽 5시에 눈을 떠서 뉴스타파에 올라온 희생자 아버님들의 절규를 보면서 또 눈물을 흘리며 마음이 찹찹한 아침이었습니다.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아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그 구절들이 다 옳은 말씀이신 것 같고 우리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 다 이런 심정이실 것 같아요. 자, 현재 상황에서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문책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알고 계신 그런 사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유가족 관련해가지고 마음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하나만 좀 알려줘 보세요. 이제 그때 기자회견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내 아이가 이태원을 간다고 얘기하더라도 나는 보냈을 거다. 왜 못 돌아온 아이한테 책임을 자꾸 물으려고 하느냐. 당연히 가서 건강하게 좋은 시간 보내고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당연하지. 당연한 그런 상식인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너무 억울하고 분통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 말씀이 이 참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좀 대변하는 말씀이었던 것 같고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희생자 분들의 사연은 너무나 다 많고 그것들을 다 어떻게 어루만질 수 있을지 좀 많은 고민이 되는데 네, 저희가 이 참사를 잊지 않고 어떻게 진상 규명이 되는지를 계속 많은 분들이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게 제일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다시 그 시간이 되어서 나 놀러 갔다 올게 그래도 나는 보낼 거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놀러 가서 재밌게 놀다 와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 사람의 권리다. 그러면은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데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받쳐주는 건 우리의 일인 것이고
거기 가서 마음껏 자신의 힘들었던 여러 가지를 표출하고 편하게 하는 거는 또 그 친구의 권리니까 둘 양쪽 다 자기 하려면 잘하면 되는 거다. 사실 이 말이 맞는 건데 참, 왜 우리는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사고를 당했는데 우리가 죄인이 돼야 되고 우리가 할 말이 못 해야 되고 이런 일도 제대로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해야 되고 이런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요 힘이 없지만 만약에 원하시거나 유족들이 필요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네.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말씀 전해주시고요. 네. 힘 많이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요 우리 그 댓글로 많이 응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민변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유족분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게 전부 다 우리 민변과 또 우리 유족들을 지키고 응원하는 마음이라는 거 꼭 전해주시고요. 네. 언제든지 힘들면 저희한테 도움을 청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